페이지 123이요. 유치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은요, 되게 간단해요. 유치권은요. 자, 유치권을 보시면, 먼저 유치권은 타인이에요. 타인이에요. 물건이나 또는요, 유가 증권이에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요. 유가 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요. 적법한, 이러면 불법 점유가 세 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죠. 뭐면 안 되죠? 불법 점유가 세 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어. 유치권, 주의, 토지, 통행권, 통행, 지역권. 알겠죠? 적법 점유에서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발생한 채권. 그래서 그럼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되니까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변제기예요. 변제기. 뭐 한다? 돈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유치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타인이니까요. 타인은 뭐냐? 여기서 첫 번째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도 돼. 채무자 이외의 자. 그러니까 꼭 채무자 것이 필요가 없어. 남의 것도 다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수급인이죠. 수급인은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요, 수급인의 공사대금이요. 공사대금은 돼. 수급인이요, 재료와 노력이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죠. 이것은 안 돼요. 누구 거니까? 수급인 거니까. 근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인데 이것을 도급인 소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 있죠. 도급인 소유, 이것은 돼. 누구 거니까? 도급인 거고 수급인 것이 아니면 돼. 내 것만 아니면 돼. 됐죠? 그 다음에 물건이죠.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이에요. 동산하고 부동산. 이 부동산은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유가증권은 배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뭐란다?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래. 법정담보물권이요. 그러면 이 법정담보물권은 그것은 등기하지 않으니까 당사자 합의로는 유치권이 절대로 안 돼요. 유치권. 이거 그냥 오늘부터 이 건물을 유치하도록 하죠 뭐. 이렇게 합의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디 내가 갔는데, 어디 갔더니 거기가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요, 빨간색으로, 왜 유치권을 항상 이렇게 빨간 페인트로 쓰나 모르겠어요. 글씨를요. 빨간 페인트로 해가지고 항상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빨간 글씨 쓰더라고요. 알겠죠? 왜요? 너 피 봐라. 그런 말인가? 알겠죠? 아무튼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치권 해갔는데, 이것을 도배를 해요, 도배를.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업자들이 좀 몇 명 되나 봐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화번호하고 다 밑에가 다 달라. 뭐 성호건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뺑 돌아가면서 유치권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참 골치 아프겠죠, 앞으로요. 자, 적법한 점유죠. 그래서 뭐냐면, 임대차 종료 후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 지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절도범, 된다, 안 된다? 수리비, 그것은 안 된다. 물건이나 유가, 증권도 발생한 채권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권리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보증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매매대금 안 되죠. 매매대금이요. 그래서 매매대금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죠. 자재납품대금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다음에 뭐가 있다?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이렇게요. 그래서 지상물, 부속물 매수대금 이렇게.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심히 하는 게 권리금인데요.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매매대금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변제기죠. 이 변제기인데 이것은 유치권 배제 특약이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한다. 이 특약은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것은 변제기에 있어야 되니까 오늘 수리가 2월 1일 오늘 수리가 끝났어. 그런데 내가 뭐라 하냐? 수리 비용은 한 달 뒤에 줄게. 이렇게 한 달 뒤에. 오늘 수리가 끝났다 해서 오늘이 변제기가 아니잖아요. 변제기는 언제다? 3월 1일이 변제기죠. 그러니까 오늘 수리가 끝났어도 3월 1일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것은 유효가 돼. 그 다음에 변제받을 때까지 이걸 말한다? 불가분성이죠. 그럼 아까 불가분성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분성인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외가. 알죠? 첫 번째 뭐다? 전세권이 불가항력으로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다음에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의 경우 이렇게. 유치죠. 유치는 뭐다? 먼저 목적물을 점유해. 그래서 뭐란다? 인도를 거절을 해. 인도를 거절. 이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전속 요건이에요. 그래서 점유해야 유치권이 시작이 돼.
다음에 존속이에요. 따라서 목적물이 침탈됐다, 침탈 또는요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유치권은 뭐한다? 유치권은 그 자리에서 소멸하죠.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유치권은 추구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추구하는 것은 쫓아가서 빼앗아 온다는 말인데, 그럼 쫓아가서 빼앗아 온다는 말은 지금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추구표가 없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 뭐를 해야 돼요? 우선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등기를 해서 알 수 있는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누가 더 서열이 더 빠른지 늦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물상대위가 없죠. 물상대위. 좀 이따 우리가 물상대위를 설명하고요. 물상대위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 그냥 바로 물상대위를 설명을 해.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갑이 있고 여기 어디 있죠? 우리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렇게 갑의 건물에 저당을 이렇게 잡았죠. 저당권을 하고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당권이란 게 뭐예요?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럼 물권은 뭐예요? 사람이 뭐를?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그럼 지배할 물건이 지금 있어 없어? 물건이 지금 뭐냐? 물건이 멸회, 공.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죠. 회할 때 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멸실, 훼손, 공용징수, 알겠죠? 그래서 멸실, 훼손, 공용징수. 이렇게 멸실돼서 멸실되죠?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물건이 없어? 그러면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물건이 멸실되면 이 점유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유치권도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치권은 물건이 없어지죠? 물건이 멸실되면은 유치권도 그 자리에서 없어져.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물상대위란 말을 쓸 수가 없어.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해야 되니까. 점유를 못하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멸실되면서 화재보험금이 나와. 화재보험금이요. 훼손되면서 손해배상이 나와. 손해배상금이요. 공용징수가 되면서 수용보상금이 나와. 수용보상금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얘기해. 이 가치적 변형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가치란 말은 돈이란 말이에요.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뭐가요? 건물이. 그냥 원래 저당권은 건물에 있었는데 이 건물이 돈으로 갑자기요 탈바꿈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요 건물 위에 미치죠? 아니 뭐죠? 돈 위에 미치죠? 돈 위에, 물건 위에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건 위에 미칠 때는 먼저 뭘 한다?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이때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해.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압류는 언제까지 압류하냐? 채무자에게 뭐하기 전까지? 지급하기 전까지. 채무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중요해.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다. 제3자가 압류해도 된다. 근데 보상금을 보험회사가 갑한테 보상금을 줘봐. 그럼 갑은 원래 을한테 1억을 빌렸는데 갑이 돈을 갚는다 갚지 않는다? 갚지 않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 돈을 보험회사가 갑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때 압류는 누가 하더라도 관계는 없다.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때 점유는 또 어떤 점유냐? 직접 점유해도 되고 간접 점유해도 된다. 무슨 말이냐?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도 돼. 또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공장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내가 공사업자단 말이죠.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직접적으로 경비 용역업체 있죠? 경비한테 직접 점유하라고 하고,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한다? 간접 점유한다. 경비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건 안 된다?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하죠. 채무자한테 직접으로 점유하겠다는 말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거랑 마찬가지죠. 채무자한테 물건을 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 절대로 안 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계약 명시다, 자진납품대금, 권리금, 보증금 이 네 가지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추가 없다. 우물추가 없다. 유치권은요. 그래서 남의 것들을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우선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요. 여기까지를 먼저 정리를 해. 자, 한번 볼까요? 자, 122페이지 한번 봐봐.
122회 보면 이런 거 나왔죠. 물상대의성이라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변제 효리는 질권 이런 데서 인정되고 유치권에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알겠죠?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아. 그 다음에 2번요. 담보권자의 잘못 없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 징수돼야 돼. 멸, 회, 공.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매매대금, 차임, 월세는 물상대의가 안 돼. 오직 뭐만 된다? 멸, 회, 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 회, 공. 122페이지. 그래서 3번은요. 우리 시험에 나왔죠? 매매대금하고 차임은 절대로 안 돼. 4번은요. 설정자가 인도받기 전에, 금전기타 물건을 설정자가 인도받기 전에, 즉 뭐죠? 보험금을 설정자, 채무자한테 지급하기 전에 뭘 해야 돼? 압류. 인도받기 전, 설정자가 인도받기 전, 이퀄 해봐. 이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 이 말이죠. 지급하기 전까지, 알겠죠? 뭘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알겠죠? 압류. 자, 다음에 5번 봐봐. 5번. 이 5번은 뭐다? 누가 이미요 제3자가 압류했어. 그러니까 누가 압류해도 관계가 없다. 저당권자가 반드시 압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3자가 압류했죠.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도 물상대의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불가분 제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불가분성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번 봐봐. 2번 공동저당에서 공동저당 바로 옆에 동시동감이 배당동감이 동시배당. 그 다음에 3번이요. 전세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줄고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됐을 때 이 두 가지. 이걸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종성이죠. 이런 부종성은 뭐예요?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가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하고 법정질권, 법정저당권은 줄고 부종성이 엄격. 그다음에 근저당권 있죠. 근저당권은 일부가 피담보채권이 일부 일시적으로 멸실되더라도 소멸하더라도 저 근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뭐한다? 부종성이 뭐가 되었다? 완화되었다. 완화. 근저당 부종성이 완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피담보채권 소멸 후 저당권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바로 밑에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격려받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왜 없다? 이런 경우는 등기는 공시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4번 한번 써봐. 4번. 그러면 지상권은 부종성이 있다 없다? 부종성이 없다.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은 부종성이 없으니까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상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자가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타인이야. 타인. 자기 것만 아니면 돼.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어. 알죠?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다. 타인이면 된다. 타인이에요. 물건이죠? 동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하지 않고 유가증권은 배사하지 않는다. 왜요? 법정 담보물권이다. 법정.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뭐 때문이다?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러니까 뭐로는 안 된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는 절대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뭐죠? 불가분성이죠. 그 다음에 2번 봐봐.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죠. 법률상 당연히. 그래서 합의로는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유치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은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침탈을 당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 불가분성. 그래서 돈 다 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6번은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 7번에 물상대의. 8번에 추고표 우물추. 우자 물자 추자가 동그라미 되어 있죠? 줄거졌죠? 우물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우물추가 없다. 9번은요.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죠? 여러분 줄거 봐.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 줄거 봐. 인도를 거절 이퀄 유치권 행사죠? 유치권 행사. 그런데 써. 옆줄 긋고 맨 끝에다 써. 그런데 변제 청구 X. 변제 청구는 안 된다. 왜요?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행사하는 거니까. 좀 이따 보면 돼.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본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지금 해설해 놨죠? 이 해설해 놓은 것을 쭉 지금부터 정리를 해. 자, 지금 봐봐.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이러면 타인이란 건 뭐죠? 타인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돼. 왜? 유치권자만 빼면 다 타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옆에요. 채무자 소유임을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 소유임을 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 거도 돼. 자, 수급인이죠. 수급인은 여러분 세 가지예요. 먼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이에요. 그런데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해. 그러면 가공의 법리에 의해서 누가 소유자다? 수급인이 소유자. 그럼 자기 거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신축 동사란 수급인 알겠죠? 그러면 공사금 채권 딱 거기만 공사금 채권 유치권이 돼. 그런데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딱 거기 재료와 노력, 이걸 뭐란다? 가공이라고 그래. 가공은 원칙적으로 재료주의야. 재료를 지금 누가 됐다? 수급인이 재료를 댔죠. 그래서 수급인 소유가 돼. 수급인 소유.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은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 도급인 소유. 그러면 수급인 것이 아니죠. 자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타인 거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봐봐. 기억. 공사대금 채권 안 돼.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수급인 자기 것이니까 안 돼. 공사대금 채권 돼. 그러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안 돼.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어. 도급인 거니까 돼. 남의 거니까. 알죠? 타인 소유니까 이렇게. 자, 적법하게 점유해야죠. 불법 점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럼 벌써 인생 끝났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점유가 불법으로 이루어진다. 점유가 불법, 유치권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토지 통행권, 통행지역권도 취득할 수 없죠. 아까 다 했으니까. 2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 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에 그럼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빠른 거예요? 빨라요? 야간반한테 또 난리 났네. 자, 3번 물건으로부터 알겠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물건. 자,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인데요. 지금부터 3번을 먼저 보고요. 3번하고 4번을 먼저 보고 1번, 2번은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3번을 봐봐요. 유치권이 부정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좀 기억에 권리금. 니은에 뭐죠? 보증금. 권리금, 보증금. 여기서 뭐죠? 임대인에 대한 임대인은 물건이 아니다? 아니죠. 가끔가다 임대인 보면요, 꼴통들 있어요. 꼴통들 알겠죠? 물건 같은 꼴통들 있죠? 골통 말고 꼴통들 있잖아요. 뭐 임대인 보면 알겠죠? 물건에 가까운 것들이 있긴 있는데 임대인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매매대금 공사대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안 돼. 이 매매대금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뭐냐? 그 밑으로 쭉이야. 그래서 니을부터요 끝까지 있죠? 이것은요 뭐냐? 매매대금이에요. 니을부터 그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번 봐봐. 미음 해봐. 미음. 자재납품대금. 알죠? 매매대금이죠? 비읍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읍이요? 비읍. 계약명시탁이죠? 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하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 대금채권. 줄거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따른 대금채권. 그럼 대금이라는 것은 매매대금이죠? 자, 봐봐. 밑에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로서.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그럼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이것도 매매대금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니을, 미음, 비읍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물론 우리 시험에 부속물 매수대금이라는 것이 한번 나온 적이 있긴 있어. 그래도 이런 봐봐. 매매대금 안 된다 이 말이죠. 자재납품대금, 계약명신탁,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기억만 딱 하면 되죠. 권리금, 보증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전속적 지출 줄과 유익비 이게 중요하죠. 비용이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령 관계가 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아무튼 이때는 인정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어디로 보냐. 넘기면 안 돼. 내가 1번, 2번 안 했다고 했잖아요. 1번, 2번 안 했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방금 우리 봤던 이게 중요해. 지금 방금 봤던 3번 있죠. 유치권이 부정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럼 지금 1번하고 2번은 뭐냐? 이런 것을 얘기해요. 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차가 두 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갑의 차가요, A하고 B하고 A하고 두 대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여기 B 있죠, B 있죠, B. 이 B차를요, 우리요, 수리했는데요. 수리비가요, 100만 원이 났어. 이거 채권이죠? 채권이고 이것을 목적물이라고 그래요. 목적물. 이 채권하고 목적물에서 이 수리비 100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때는 아무리 이 두 개가 다 갑의 차라고 할지라도 여기서는요, A차는 유치를 못해. 무슨 차만 유치한다? B차만 유치해. A차는 유치를 못해. B차만 유치를 해. 왜요? 이것은 뭐다? 목적물과 채권은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결련성이 있다. 왜 그런다? 아까 우리 처음에 봐봐. 처음에 의의를 봐봐.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밑에 발생한 채권,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그래, 이 100만 원은 B라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거잖아요. 이 100만 원은 B라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했잖아요. 알겠죠? A라는 물건으로부터는 발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유치권이 안 돼. 그래서 채권과 물건 간에는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봐. 우리가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비용이 지출해야 돼. 비용.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돼? 점유를 해야죠. 점유. 자, 그런데 비용은 2월 1일, 점유는 2월 2일 날 했어. 자, 비용은 2월 1일인데 점유를 먼저 했어. 이렇게요. 그럼 봐봐.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란 말이죠. 이건 유치권이 다 안 돼. 이건 유치권이 다 안 돼. 유치권이 다 안 돼? 유치권이 다 안 돼. 돼요? 이건 유치권이 다 안 돼. 돼 안 돼? 다 둘 다 된다 이 말이죠. 유치권은 뭐냐? 비용하고 점유를 해야지 유치권이 돼. 여기는 뭐죠?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죠. 점유하기 전에. 점유하기, 비용이란 말은 채권이다 이 말이죠.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죠. 그것도 유치권이 돼. 언제부터? 점유할 때부터. 먼저 점유해서 나중에 수리를 해서, 먼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수리를 했어. 그러면 수리비 채권이 발생하죠. 2월 2일부터 유치권이 돼. 여기도 2월 2일부터 유치권이 돼. 그러니까 뭐란다? 우리는 항상 여기 세 번째로 이거죠. 2월 1일. 당연히요. 유치권이 되죠. 2월 1일. 이걸 뭐다? 변제기잖아요. 이 변제기 때 점유했죠?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우리는 동시에 점유해도 되고, 늦게 점유해도 되고, 빨리 점유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비용과 점유, 즉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동시에 해도 되고, 빨리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알겠죠? 점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1번 표현할 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즉 점유와 채권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1번 봐봐. 채권과 점유, 채권 동그라미, 점유 동그라미,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그러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죠. 그 다음 장. 그래서 변제기의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이면서 뭐다? 전속이다. 성립의 전속이다. 그 다음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라는 특이하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2번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 알겠죠? 합의로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은 임대차에서 주로 잘 나와. 뭐다? 임대차가 종료를 해. 그런데 원상복구하고 그래서 원상복구. 그럼 원상복구는 뭐죠? 다른 거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죠. 원상복구. 그래서 원상으로 복구하고 그랬다. 그러면 필요비를 미리 포기했다. 포기 동그라미. 그래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다. 배척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유치를 해야 돼. 유치. 그럼 유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유치가 뭐냐? 인도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이죠. 이때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무슨 요건? 존속 요건이다. 그래서 성립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존속 동그라미, 알죠? 그 다음에 이 점유는 직접이든 뭐든 간접이든 관계가 없다. 그런데 누구한테 직접 하는데 누구한테? 채무자. 2번 별 안 해야 되겠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봐봐. 내가 지금 이 자동차를 지금 유치하고 있어. 유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차를 안 찾아갔는데 비 오는 날 가만히 보니까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 지금요 어때요? 차요 위에가 어디가 크랙이 가가지고요 비가 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빗물이 새지 않게끔 내가 또 보존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요 다시 그 차를 또 수리를 또 했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중에 수리비를 또 지출했다 이 말이죠. 그럼 또 지출한 그 수리비에 대해서 다시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의 소유자 변동 후 유치권자가 새로운 유익비를 지출했다. 다시 유치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린 봐봐 유치권에서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요 점유는 뭐죠? 점유는 침탈당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반환 청구하죠. 반환을 청구하면은 침탈되지 않는 것으로 봐.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하면은. 그러니까 유치권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이 말이고. 5번이죠 5번. 자 5번은 지금부터 봐. 여러분 이제 5번은 뭐냐? 여기서 이제 또 물권과 채권 양식 또 나오는 것이죠. 간단하죠. 5번은요 물권과 채권이 나오는데 여기 갑의 건물 있어요. 갑의 건물인데요. 갑이 을한테요 차를 수리해달라 했어. 집을 수리해달라. 1,000만 원이 나왔어. 1,000만 원. 1,000만 원의 채권이에요. 채권에서 돈을 줘야 되는 돈을 안 줘. 안 주니까 을이요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 경매할 돈은 매매가 돼. 병이 누구냐? 병이 경락인이에요. 경락인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을은 이 경락인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을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경매가 됐는데 알겠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 청구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것이다? 여기 을은 갑에게 변제 청구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돼 안 돼? 유치권 돼 안 돼? 암기가 질러. 여기는 경락인한테 변제 청구 된다 안 된다? 변제 청구 안 된다. 유치권 돼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유치권은 누구한테 행사? 좀 이따 보겠지만 유치권은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을 해. 그런데 변제는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한테만 주장을 해. 그러니까 갑이 수리를 맡겼죠? 갑에게만 변제를 청구해. 경락인한테는 변제를 청구 못해요. 그런데 세상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행사를 해. 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락인에 대해서 유치권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5번 봐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변제는 청구할 수가 없다. 변제 청구 줄 것이고 변제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채무자에게.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한다. 채무자에게. 이렇게 됐죠? 자, 유치권은 이제 효력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유치권은 여기까지 거의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명해 놓은 거 있죠? 이 설명한 것이 유치권이 거의 전부 다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적당히요 정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보면 우리가 유치권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이런 지금 되어 있어요. 환가를 위한 경매. 자, 봐봐.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하냐? 먼저 경매를 하거나 또는 두 번째로 뭐 하냐? 여기요. 간이 변제 충당. 간이 변제 충당을 하거나 이렇게. 이 간이 변제 충당은 질권하고 유치권에는 있어. 유치권. 그런데 이 간이 변제 충당은 저당권에는 없어요.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돼. 먼저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법원에 청구해야 돼. 그리고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돼. 자, 여기 봐. 여러분요, 이걸 좀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수리를 했어. 풀로 좀 붙여달라고 했더니 붙여줬단 말이죠. 얼마예요? 그러니까 500원이래.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요, 별로 쓸모가 없어서 안 찾아가고 있어. 그럼 그쪽에서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하고 있겠죠. 내가 끝까지 안 찾아가?
그럼 그쪽에서 계속 보관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경매할 가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감정의 평가를 더 받아. 또 법원에 청구해. 내가 직접 먹어버리겠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채무자한테 또 통지를 해.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만약에 누군가가요, 학원 오픈한다고 개업 선물로 줬다고 해봐. 그 사람이 또 언제 또 하고 나서 또 째려볼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 아니 있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찾아올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요건이 그치면 간이변제 충당을 해. 얼마나 웃겨요? 정당한 이유, 감정인한테 평가를 받아. 얼마다? 128원이다. 뭐 이렇게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법원에 청구를 해요. 채무자한테 또 통지를 해요. 이렇게 해서 간이변제 충당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매라든지. 그런데 경매는 두 가지예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냐, 환가를 위한 경매냐, 이 말이죠. 우선 변제가 되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등기가 있어야지. 내가 누구보다 빠른지 늦은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봐봐. 환가는 뭐죠? 이 물건을 뭘 바꾼다? 돈으로 바꾼다. 그래서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가 나오냐? 과실수치란 말이 나와. 그런데 그 과실이 돈이 아니다, 금전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경매를 또 하라, 이 말이죠. 아무튼 유치권자는 그 돈을 받아갈 때 그냥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바꿔서 받아가야 돼요. 알겠죠? 그걸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가를 위한 경매다. 그런데 봐, 우리가 이제 경매가 있으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경매는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 여기 2월 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2월 1일 날. 여기요 3월 1일 날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이 있어. 유치권. 여기요 4월 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압류를 해. 압류. 뭐라고 해서? 갑이 뭐라고 해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 그러고 나서 여기 5월 1일 날요 병이라는 사람이 병이 또 유치권을 행사를 해. 이런 세 가지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유치권은 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저당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걸리죠. 말소 기준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경매가 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유치권은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 을구에 있는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을구에 있는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소멸이라고 그래.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이러면요, 중개사법에 가면 뭐가 나오냐? 경매가 돼도 언제나 인수되는 것이 있어. 인수. 그래서 바로 그 중에서 뭐가 들어간다? 유치권이 들어간다. 왜? 유치권은 경매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아요. 왜? 등기를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저당권자가 경매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겠죠.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가 됐어. 그래가지고 A라는 사람이 경락인데, 경락인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한다? 저당권이 아니고 압류가 되기 전에 있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어. 나 유치권자야. 알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요, 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유치권자 있죠? 이 사람은 유치권이지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여러분,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유치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나. 내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중개사법 선생님이 대항하지 못하니까 유치권이 없다.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 하냐? 유치권은 성립하나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문제를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직하면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항이란 말이 뭐예요? 대항한다. 뭐가 있다, 없다? 뭐야, 이거?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어. 우리 갑한테요? 우리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줬어. 보증금 1억 원.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어. 전입신고를 했어. 그러면 우리 갑한테 보증금 1억 받을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는데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받아? 이것을 누구한테 안 받고? 갑한테 안 받고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대항이라는 것은 을은 갑한테 받을 것이 있는데 이 말 아니에요. 을한테 갑한테 청구하지 않고 병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대항이잖아요. 갑이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을한테 주장하지, 갑한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걸 대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항을 하려면 먼저 뭔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대항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항상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것을 갑한테 주장하지 않고 제3자한테 주장한다, 대항할 수 있다.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한테는 안 된다, 대항할 수 없다.
전입신고가 안 됐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는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양이란 말은 항상 뭔가는 있는데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있느냐? 대항한다. 제3자한테 주장을 못하느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간판 입고 전입신고를 안 했어. 근데 집주인이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 을은 갑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새로운 양수인한테는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임차인인데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와가지고 뭐라 한다? 엉덩이 대에 바로 뚱뻥 차죠? 그럼 나가야지. 어떡하겠어. 그래 나가면 그냥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쌍칼 들고 누구 쫓아가? 임대인 갑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 달라, 이사비용 달라, 손해배상 달라. 그건 니네 둘이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찍소리하지 말라. 뭐해?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이 병이 일한테 엉덩이 뻥치에 차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울면서 어떻게 해요? 갑한테 가서 야 내가 임차인 맞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갑이 뭐라죠? 맞는데요? 근데 왜 저놈이 나한테 엉덩이를 차지? 글쎄요? 아프니까 너 더 그럼 치료비네? 그게 치료비가 뭐예요? 손해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주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갑한테 쫓아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 아니라고. 나는 임차인인데 제3자한테는 임차인이라고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항한다 말은 내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가 됐죠? 등기가 됐죠? 대항력이 있죠? 나는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지만 너에게도 내가 임차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유치권은 성립하나 이 말이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A가 뭐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좀 이라봐 해가지고 엉덩이 바로 차버리죠. 알겠죠? 그러면 나가는 거죠. 무슨 알겠죠? 자 그렇게 한번 볼까요? 환가를 위한 경매. 기억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할 수 있다. 뭐다? 우선 변제가 아니고 뭐다? 환가 동그라미 환가를 위한 경매이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압류가 되기 전 유치권을 취득하면 매수인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늘은요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압류 후 알겠죠?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 봐봐. 유치권을 취득했다잖아. 유치권을 취득. 이때는 어떻게 한다? 경매 절차의 매수인 새로운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이것을 뭘 한다? 맨 끝에 간이 변제 충당이죠? 정당한 이유, 감정의 평가, 법원의 청구, 채무자에게 통지. 딱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채무자에게 통지. 그 다음에 3번은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뭐를 한다? 과실을 과실 동그라미, 수치 동그라미. 그래서 유치권자는 뭐가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다. 그런데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을 주고 그 채권의 변제 충당. 그런데 그럼 과실 동그라미, 과실 밑에 과실 있잖아요. 과실은 먼저 이자, 그 다음에 원본 충당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과실에다 써. 과실은 금전이 아닐 경우 경매한다. 경매를 해야 돼. 경매. 알죠? 금전이 아니면 경매에서 돈으로 만들어야 돼. 그걸 뭔다?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의 과실은 금전이 아니죠? 그럼 뭘 한다? 경매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유치물의 사용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제 봐요.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유치권의 사용권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 차냐? 예, 갑이요, 소유자예요. 갑의 차를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이러면 하루 렌트가가 4만원, 5만원 이렇게 맞아요? 렌트비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소나타 같은 거 보니까 뭐 5만원으로 돼 있던가 4만원 돼 있던가 이러더라고. 하루 렌트하는 데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을하고 이렇게 병이 있죠? 병이요. 이 사람이 차를 끌고 가다가 갑의 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 났다? 100만원 이렇게 나. 100만원. 이거 뭐 수리업자야. 다른 말로 유치권자다 이 말이죠. 채권이다 이 말이죠. 채권. 여기서 문제요. 수리비를 누구한테 청구해? 뭘 날 보지 말고 여기 좀 봐봐. 수리비를 누구한테 청구하냐고?
갑한테 청구해, 을한테 청구해? 내가 뭐라 했어? 봐봐. 맨 위에 저기 한번 봐봐. 타인은 누구를 얘기해? 타인은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가 있다. 채무자 소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지금 봐봐.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1번 갑이다, 2번 을이다, 3번 둘 다다, 4번 잘 모르겠네, 5번 진짜 모르겠네. 몇 번이다? 몇 번이다? 이러면 수리 맡긴 사람 누구예요? 수리 맡긴 사람 누구예요? 우리 채무자지. 누구예요? 우리 채무자지. 수리를 맡긴 사람이 채무자죠.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채무자 이외의 자의 물건도 유치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이 말이 채권이니까 채권은 특정이니까 맡긴 사람이 누구다? 을이다.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는 뭐죠? 변제를 청구하지만 갑에게는 청구를 못 한다니까. 무슨 알겠죠? 그런데 유치 여러분 유치할 때는 어떤 유치는 먼저 목적을 뭘 해서 점유해서 어디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누구한테? 세상 누구한테나 뭐를 해? 인도를 거절해. 알았죠? 이걸 유치 아니에요. 물건을 점유해서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여기서 문제. 병은 을에게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죠. 갑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유치권은 갑한테 행사해야 돼? 을한테 행사해야 돼? 1번 갑, 2번 을, 3번 둘 다, 4번 잘 모르겠네, 5번 진짜 모르겠네. 몇 번이다? 여러분 혹시 세상 누구한테나 말 잘 몰라? 세종대왕 세상 누구한테나 잘 몰라? 세종대왕이 써놨잖아요. 한글로. 세상 누구한테나. 알았죠? 여주 안 가봤어? 여주? 세종대왕 능종 갔다 와봐. 알았죠? 세상 누구에게나 훈민정음으로.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갑이나 을한테 누구한테나 유치권을 주장한다니까. 세상 누구야. 아까 우리 했잖아요. 수리했는데 경매가 됐다. 그러면 경락인에게 변제는 청구하지 못하죠.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그놈하고 이놈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알겠죠? 갑에게 변제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알죠? 왜? 유치권은 물건이잖아. 물건은 뭐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거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죠. 언제요? 돈 받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세상 누구한테나 다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치권을 뭐다? 물건이다. 물건을 뭐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내가 15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알겠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물건. 그 말이 물건을 지배한 거지 사람을 지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잡고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지 뭐한다. 돈 가져와. 그러면 그때 내가 손 놔둘게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손을 놔 안 놔? 안 놓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수리업자죠. 그래서 100만 원 채권은 을에게만. 여기서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수리업자가 뭐한다? 여기서 뭐냐?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대여, 담보 제공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뭐다?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만약에 승낙 없이 한다? 승낙 없이? 그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여기서 누구라고? 채무자가 누구라고? 여기서 채무자는 소유자를 얘기한다. 갑을 얘기한다. 알겠죠? 여기서 채무자는 소유. 법조문엔 채무라고 돼 있어. 근데 판례는 소유자를 얘기한다. 왜? 여러분 봐봐. 갑의 차를 가지고 을이 끌고 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돈 못 갚아가지고 지금 압류당하고 유치당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 뭐라 한다? 나 이 차 뭘 해서 대여, 렌트 줘가 렌트카. 렌트카 줘가지고 이 말이죠? 렌트카 주면 하루에 10만 원이 나와. 10만 원. 하루 10만 원. 10만 원이 나오면 이 10만 원을 뭘 한다? 과실이라고 그래. 이라는 과실을 수취해서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어.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 알겠죠? 이 과실이 돈이죠? 그러니까 경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과실을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 충당하다 말이다. 100만 원 마이너스 얼마? 10만 원. 그럼 얼마? 90. 또 하루 더 주면 90에 또 10만 원. 얼마? 80. 띵띵띵띵띵 내가 10만 원. 나머지 10만 원. 그럼 얼마? 0. 이 0이 될 때까지 내가 10번을 렌트를 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충당하겠다. 이렇게 갑한테 얘기해봐. 을한테 얘기해봐. 을이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고맙죠. 이렇게 얘기하죠. 왜? 자기 차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한테 얘기해봐. 갑한테. 지금요, 을이란 놈이 빌려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수리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열받는데 또 돈은 갚지 않아서 유치까지 되고 있는데 또 이걸 누구한테 빌려준다. 그럼 여러분이 갑이요.
그럼 여러분이 승낙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승낙을 받아요? 말은 법조문 채무자지만 누구의 승낙이다? 소유자의 승낙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걸 뭐냐?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이 없어도 가는 게 승낙이 없어도. 그럼 뭐가 보존이냐? 판례가 뭐라 했냐? 자기가 수선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내가요 이 건물을요 수선했어. 돈 받을 때까지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걸 뭐라 한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보존을 위한 사용. 알겠죠? 보존. 그런데 사용을 했어도 보존 사용은 적법이죠. 적법이야. 동의 없어 적법인데 사용이익이 있으면 뭘 한다? 반환을 해야 돼. 반환.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갑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차가 BMW인데요 100만 원 때문에 유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유치스러운 사건이 지금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뭘 한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를 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면 병에 승낙이 있으면은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상당한 담보. 이때의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BMW라는 물건에 대한 상당이다. 채권에 대한 상당이다. 뭐다? 여기서 상당은 뭐의 상당이다? 채권의 상당이다. 채권. 지금 100만 원 때문에 유치당하고 있는데 물건에 대한 상당이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럼 여기다 다시 우리 저 벤츠 하나 또 사서 주고 와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상당이다. 두 번째,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소멸이란 말 있죠.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 있죠. 이건 뭐다? 형성권이다 아니다?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 있으니까 뭐다? 형성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뭐다? 그거는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란 말 있으면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이다. 일방적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병의 승낙을 받죠. 동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은 형성권의 구조를 띠고 있더라도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청구권이다. 그래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유일하게 청구라는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청구라는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인 것이 딱 하나가 있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청구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제일 중요한 민법이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유치물의 사용권이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때 소유자 뭐라고 그랬어? 채무자. 여기 봐봐. 여기는 채무자가 돼 있는데 나는 아까 누구를 얘기한다? 여기는 임차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한다? 소유자를 얘기한다.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보존은 승낙 없이.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다음에 줄고 스스로 그 유치물이 주택의 거주 스스로 유치물이 주택의 거주 이것을 뭐란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런데 차임 상당의 이득은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차임은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건요 보존행위에서 목적물을 사용하죠. 보존은 뭐다? 적법이죠. 적법. 보존은 적법이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니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차. 여기 봐봐. 채무자의 승낙 없이 대여한다 이 말. 돼요? 임차한 자는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렇게 승낙 없이 대여해서 차임 이 월세 차임은 어떻게 한다? 채무자 누구죠? 소유자에게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1번 봐봐. 유치권 소멸이죠? 자, 유치권의 행사 아주 중요해. 1번 기억도 별 하나에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알죠?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밌는 말 나왔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 도급이죠, 도급. 도급의 경우는 몇 년이죠? 도급의 경우는, 도급은요,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1,000만원 수리했는데, 1,000만원은 3년이에요, 3년? 3년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돈 안 주니까 이 의리요,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몇 년으로 간다? 10년으로 연장이 돼, 연장. 그런데 이 집을 병이라는 사람이 맬 수 있냐, 병이 맬 수 있냐. 맬 수 있다고 봤더니, 아니, 자기가 살 때를 보니까 3년이 이미 경과해, 3년이 경과. 3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와서 3년이 경과가 난 다음에 건물을 매수했어. 됐죠? 이 사람이 뭐라냐, 이 사람이? 야, 3년 지났으니까 니네 둘이는 10년인지 몰라도 나는 3년이니까 야, 니네 빨리 너 나가. 유치원자 너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았죠? 원래 수리하면은 도급이잖아요. 3년 안에 돈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판결만 받아놓으면 10년짜리 미만은 10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10년 늘어났는데 이 병이 뭐라냐? 그건 니네 둘이 문제고 나는 모르겠다. 이 집 수리한 거 나는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나하고는 나는 무조건 3년이다. 그럼 너 3년 지났으니까 너 나가라. 유치권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말이 되는가? 이걸 지금 밑에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니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서 10년을 연장 줄고 10년을 확정 판결 등에서 10년을 연장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 그 채권이 뭐냐? 그 채권이 도급 3년짜리를 원용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몇 년으로 지금 연기가 됐다? 10년으로 연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년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번은요, 채무자의 승낙없이 동남이 사용되어 담보제공 유치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 이것은 뭐다? 형성권이에요. 그 다음 장 봐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그렇게 돼 있나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자. 상당한 담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해. 이것은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유치권의 항변이 인정되죠? 동시행 항변권이 인용이 되죠? 전부 패소다, 상환 급부 판결이다. 상환 급부. 다른 말로 상환 이행 판결이다. 그래서 여기 봐봐.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한다.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그래. 급부. 그래서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